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열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화학작용도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기작용? 무슨 얘기일까? 우리 앞에서 보면은 이제 배웠던 순서를 가만히 곱씹어 봤을 때 맨 처음에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전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서도 배우게 됐는데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석에 대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자기 배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류를 배우고 자기를 배웠으면 그 다음 뭐 배울까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전류의 자기작용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전자기라고도 하게 됩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자석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자석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전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전선. 자, 이 전선에다가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웨스테르드가 바로 발견을 했는데, 전선을 놓고 전기를 흘렸더니 주변에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보고, 뭐야? 원래 전기랑 자기는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내내 같은 녀석들이네 라고 한 기본 아이디어를 여기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건 뭐다?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자, 이 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집니까?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이에요? 딱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오른손 이렇게 펼쳐보세요. 오른손 펼쳐보시게 되면 전류가 여기 아래에서 위로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고 전선에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게 되죠. 이렇게 감게 되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감게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손 썼어요? 왼손 썼어요? 아니요. 오른손 썼습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앙페르가 이야기한 겁니다. 앙페르의 바로 오른손 법칙이 됩니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내는 법칙입니까?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이 바로 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제가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감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감을 때는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고 여기다가 이런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분필에다가 제가 감아볼게요. 분필에다가 이렇게 감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가는 방향을 감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자, 이 방향은 무엇이냐? 이쪽으로 바로 자속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이것도 역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전류가 한 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감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감게 되면은 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가 하나, 둘, 셋, 네 번 감았을 때보다 5번 감았을 때 더 많고 5번 감았을 때보다 50번 감았을 때 더 많고 50번 감았을 때보다 500번 감았을 때 10배가 더 큰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거 알면은 자, 이번 시간 다 된 겁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이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그렇게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책에 있죠. 그림 3-10에 바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코일과 그 다음에 자력선의 관계도 역시 나와 있게 됩니다. 코일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 그러니까 이 전선은 실제로 제가 지금 아주 두꺼운 전선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것에 들어가는 것은 한 0.35 같은 거, 0.35mm 정도 아주 얇거든요. 그런 얇은 전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선을 많이 감아 놓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선을 많이 감아 놓은, 즉 코일을 많이 감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자석의 힘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솔레노이드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압이나 공압 같은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런 솔레노이드, 전자석을 이용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아 놓느냐? 왜 이렇게 많이 감는 거예요? 많이 감아야 전자석이 어떻게 되니까 더 세지게 되니까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거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는 거고 열선 같은 거를 한 바퀴 감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감아 놓게 되면 다시 당연히 감는 횟수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 암페아, 감은 횟수를 N 턴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우리가 F라고 하면은 이 힘은 권수와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고 다니는 암페아 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는 그냥 전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전기를 보니까 전기가 자력도 만들어낼 수 있네? 그럼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 전기가 자기랑 합쳐져서 전자기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그러니까 전기기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기장의 세기라고 있는데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자기장 내의 임의의 폐곡선을 취할 때 이 곡선을 한 바퀴 돌면서 이 곡선 델타 L과 그 부분의 자기장의 세기 H의 곱, 즉 H 델타 L의 대수합은 폐곡선을 통과한 전류의 대수합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어떤 다리미에 있는 이런 열선, 코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코일로 인해서 주변에 다리미 같은 것은 무엇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다리미는 주변에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열을 다 합치게 되면은 전류의 값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대로 이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반대로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렀는지 전류의 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이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응용한 기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클램프 메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스터기 중에서 이렇게 전선에다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어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 바로 그런 측정 계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클램프 미터라고 하게 되는데 이 클램프 미터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고 그 자기장이 바로 이 또 쇠와 만나게 되면 철과 만나게 되면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를 알게 되면 곧 여기에 얼마가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 게 바로 클램프 미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에 해당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식 3-14, 3-15, 그 다음에 3-17 세 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무엇이다?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직선 도선일 때. 직선 도체일 때. 자, 두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원형 코일일 때,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선 도체일 때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 이런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이때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 전선으로부터 그러면은 일정한 거리 떨어진 만큼, 자, 얼만큼 떨어졌냐면은 한 R만큼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환형이 링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팎으로 반지에다가 안팎으로 이렇게 전선을 계속 감았습니다. 이때 흘려주는 전류가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R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전선을 그냥 여러 번 감았습니다. 감고 이때 흘러주는 전류가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R이 되고요. 그때 H,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이 환상 솔레노이드 이거 하나만 한번 외워보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죠? 원의 둘레 길이? 지름 곱하기 3.14죠. 그렇죠? 그럼 지름은 뭐예요? 반지름이 R이니까 2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돼요. 길이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 기자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길이는 2 파이 R 분의 그 다음에 이 평균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수가 N이고 전류가 I니까 N I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고요. 퍼 미터가 됩니다. 암페어 턴 퍼 미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직선 도체 갈 때는 직선 도체는 이렇게 감는 게 있나요, 없나요? N이 권수거든요. 몇 번 감았느냐. N이 없어요. 그러면은 N만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럼 이때 H는 2 파이 R 분의 그 다음에 I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여기서 바로 파이만 빼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H는 2R 분의 N I 이렇게 갑니다. 즉 하나만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만 외우고 2파이 R분의 NI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직선으로 갈 때는 N을 빼주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갈 때는 우리가 파이를 빼주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얼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5A가 흘러서 3m 떨어져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5번 감았다, 10A를 흘렸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뭐 3m이다.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 3-16을 여러분들 식 3-6을 별표를 하나 쳐두십시오. 별표를 하나 쳐두십시오. 이걸 가지고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비오 사바르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 이 비오하고 옆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은 이유는 이게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두 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고 하는 두 명의 연구소에서 한 10살 정도 차이 나게 되는 선후배 관계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자, 여기에 이렇게 전선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전선으로부터 어느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 3-16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4 파이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I 델타 L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된다. 자, 이거 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희가 I죠. I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제곱 들어가죠. 제곱. 자, 비오사바르의 법칙 기본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곱. 한 번 더 뭐라고요? 제곱. 한 번 더 뭐라고요? 제곱.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식 찾는 문제거든요. 비오사바르의 법칙 기본식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식 찾는 거니까 제곱이라고 딱 외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4개 중에서 딱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이 주관식이 아니라 여러분 뭐죠? 사지선다형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기회로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회로. 자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가 전선에 흐르는 것처럼 어떤 철에도 자기가 흐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철심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철심이라고 하는 거는 철 덩어리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자 전선을 감았습니다. 철 덩어리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직류, 전류를 이렇게 줬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자,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게 되면은 자, 이걸 이렇게 감싸게 되면 자기장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위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자속 파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 철 안에도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기회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이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H는 이렇게 얼마나 자기장의 세기가 셀까요? H가 자기장의 세기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보게 되면은 여기 이 길이가 짧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더 세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은 분모로 가고요. 그렇죠? 여기 많이 감느냐, 그 다음에 전류를 많이 흘리느냐, NI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될 겁니다. I는 전류가 암페어고요. 그 다음에 N은 권수가 T니까 암페어 턴, 퍼 나누게 되죠. 뭐 L 길이 미터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자기 회로의 자기장의 세기 시금보다 이렇게 H는 L분의 NI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자기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기 저항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 턴 퍼 웨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밑에 자기 저항은 자로의 평균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자로 단면적의 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저항은 예전에 배울 때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이렇게 됩니다. 뮤 A 분의 L. 여기는 똑같아요. 자, 이 L이라고 하는 거 길이는 똑같아요. 이 면적도 똑같아요. 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당연히 커지죠. 당연히 자석에서도 길이가 길수록 자석이 가는데 방해하는 힘은 더 커지죠. A 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더 커지게 되죠. 다음에 이거 뮤 이거 뭐라고 읽죠? 뮤 바로 투자율이라고 있죠. 투자율이 클수록 저항은 더 작습니다. 투자율이 큰 물질이 뭐예요? 투자율이 큰 물질. 그게 바로 이제 철, 니코철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바로 식 3-20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3-1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 간의 그런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회로, 전기회로 보게 되면은 기자력, 기전력이 있고요. 자속과 전류, 자기저항이 전기저항이 되고요. 투자율이 도전율이 되고 자속 밀도가 전류 밀도가 된다. 자기회로, 이 자석에서 돌아가는 회로와 전기의 회로를 서로 두 개를 매칭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 관계, 쌍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음에 전자력의 방향과 크기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5번. 플레밍의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자석 양쪽에 이렇게 N극, S극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극이. 그러면 이때 이 안에다가 제가 어떤 도체를 한번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다가 자석을 놓고 제가 이렇게 전선을 놓은 겁니다.
이 전선에서 전류가 밖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X자를 넣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X자.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면에서.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가냐. 일단 N에서 S극으로 가는 기본적인 자속이 이렇게 갈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N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막 간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전선을 이렇게 놓고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기를 넣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무슨 법칙?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 전선에도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어요? 이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즉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위에는 보게 되면 위에 부분은 자기장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 되고, 자, 이 아래 방향은 서로 상쇄하게 되죠. 원래 자석이 맞는 자기장과 이 전선이 맞는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쇄하게 되죠. 그러면은 위에는 밀도가 높고 아래는 밀도가 낮게 되어서 이 도체가 어떻게 되냐? 이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우. 신기한데 양쪽에다 자석 놓고 그 안에다가 전선 넣은 다음에 그 안에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그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전선이 움직인다고요. 힘이 생긴다고요. 자,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고요.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야,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 N극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S극을 놓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한번 흘려볼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N에서 S극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래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어디가 상쇄되게 됩니까? 이 아랫부분은 방향이 일치하게 되고 위에 부분은 상쇄하게 되죠. 위에 부분은 상쇄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 전선은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우, 재밌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당시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던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거를 그때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 이거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왼손을 씁니다. 자,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만 딱 펴게 됩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이 도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검지손가락으로는 자속의 방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죠. N에서 S극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은 위에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힘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죠. 맞죠? 자, 여기 N에서 S극으로 자속으로 갑니다. 전류의 방향이 밖으로 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은 위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반대로 돼서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만약에 N극이다. 그러면 도체의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자, 이 힘은 어디로 갈까요?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힘은 바로 위로 가게 되는 거죠. 어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왼손 법칙은 뭐예요?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네? 그러면은 전기를 넣었을 때 이게 힘이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라고 하는 도는 방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자석 N극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자석 S극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도체를 전선을 어떻게 놓냐면요. 한쪽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습니다. 딴. 자,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미음자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것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은 힘이 다르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플러스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쪽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N에서 S극으로 향하게 되고 다음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여기는 힘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자, 이 오른쪽 면은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고 전류가 바깥으로 오게 되니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선에 왼쪽 면은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오른쪽 면은 올라가게 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중심축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람개비를 달게 되면은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동기죠. 전동기. 오우,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예전에 전기 배울 때 소름 끼치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식 계산해가지고 풀 때는 사실은 소름이 안 끼치는데 이런 개념 우리가 알 때는 막 소름 끼치고 너무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날은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공부할 때?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어디로 동작하게 되느냐, 바로 전동기 법칙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엄지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여기서 힘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검지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자속의 방향입니다. 다음에 중지, 가운데 손가락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전력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전류. 이 엄지 힘의 방향은 바로 무슨 방향이냐면 또 도체의 방향과 같아요. 자, 그래서 엄지, 도체의 방향, 자속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도체, 자속, 기전력. 도자기. 도자기. 뭐라고요? 도자기. 여러분들 경기도 이천이 이걸로 유명하죠. 도자기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라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3-18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또 상대를 이루는 법칙이 있는데요. 또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이때는 힘이 작용했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는 전동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걸까요? 이거는 발전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전기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기네요. 오른손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기네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이거를 우, 발, 좌, 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우발, 좌전. 그러면은 식 3-21에는 F는 BIL,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때 힘이 얼마나 세게 되느냐, 얘가 그럼 돌아갈 때 힘이 얼마나 세게 되느냐, 그 힘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F는 BIL, 즉 처음에 여기서 N에서 S극으로 가는 그 자속의 세기, 자속 밀도 B, 그 다음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 I,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체의 길이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을 크게 하고 싶다면, 이거 돌아가는 힘을 크게 하고 싶다면, 전동기의 힘을 세게 하고 싶다면 양쪽에 자석을 큰 놈을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L, 여기를 길이를 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길이를 어떻게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모터가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래서 여러 번 감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엄청나게 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보게 되면은 아주 얇은 구리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게 돼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요 L을 크게 하기 위한 거죠. 또 그리고 이 자속과 이 도체가 이루는 각도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은 결론식으로 어떻게 되냐? B, I 한 다음에 L 그리고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사인 세타는 몇 도일 때 최대가 됩니까? 사인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는 그런데 계속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회전하게 되니까. 어쨌든 자속 밀도를 크게 하고 전류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 3-22가요. 한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평행도체에는 그러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가? 자, 이제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 전선이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 I.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나란히 놓게 되었습니다. I.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I1이 흐른다고 하고 이쪽을 I2가 흐른다고 할게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도 I2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두 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합쳐지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게 됩니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 하게 되냐? 우리가 흡인력이 작용한다고 하고요.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흡인력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이다.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그런데 이 반대로 I2가 흐르게 된다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지만 이 반대편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된다? 두 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흡인력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흡인력이 도대체 얼마나 센데? 이 둘 사이의 힘을 우리가 또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계산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센지? 자, 이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R이라고 하게 되면 힘 F는 이렇게 됩니다. R 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런 거 쓰고 정하자인데 이런 것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 지나가다가 철탑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철탑의 선이 여러 개 이렇게 같이 간다고요. 여러 개 같이 가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게 만약에 사도체 방식일 때는 서로 같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달라붙겠죠. 그래서 달라붙지 말라고 여기다가 서로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장치들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스페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페이서는 왜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요. 그때는 서로 흡인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힘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자력은 반드시 우리가 지우면서 앞으로 갈게요. 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 뒤에 전동기, 변압기, 그 다음에 발전기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배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왜 갑자기 뭐 자기도 배우고 왜 전자석 무슨 플레밍 이런 걸 왜 배우게 되냐면은 실제로 전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동기를 배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기공학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전동기공학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전기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의 한 65% 정도가 이 전동기 부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동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전동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전동기 기본 원리가 바로 전류가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밀접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알아내는데 계산하는 문제 팍팍 넘어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류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 자, 보세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앙페르입니다. 근데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예요. 이거는 비오사바르입니다. 아시죠? 방향을 알아내는 건 앙페르지만 얼마나 센데 하는 거는 비오사바르예요. 2번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과 일치한다.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 2번. 3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줄의 법칙. 이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관련이 있는 거죠. 4번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A 부분의 자극성은 자 이렇게 감기는 거죠. 자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책에다 놓고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기게 되죠. 그러면은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A 방향이 바로 N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내느냐. F는 이렇게 NI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권수와 전류의 곱에 대한 거죠. 근데 2번은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 이거는 상관없죠.
6번 환상 철심의 가문 코일에 5A 전류를 흘려 20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하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게 되면 되는가? 그냥 이거 F는 NI인데 F를 얼마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까? F를 2000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류는 얼마예요? 거기서 5. 그러면은 N은 얼마여야 됩니까? 400회 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7번 긴 직선 도선에 Iampe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의 크기는 얼만큼이냐? 자, 긴 직선일 때 H는 이렇게 하죠. 2πr 분의 I로 가게 됩니다.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2πr 곱하게 되면 2πr의 H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 곱하기 3.14 곱하기 R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몰라 되네요. 이 시그마 가지고 푸는 거네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이 전류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전류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 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답 2번. 8번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의 세기는 0이 됩니다. 답은 1번. 9번 반지름 R 권수 N인 원형 코일의 전류 Iampe어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의 식은 2R 분의 NI. 반지름 5cm 권수 1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원형 코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H는 이렇게 되죠. 2R 분의 N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 곱하기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5cm. 미터로 하게 되면 0.05m죠. 분의 권수 계산하게 되면 10회고 전류는 15A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150 나누기 0.1이니까 1500 정도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20c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가 10이라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저기 이제 저 식 가져오는 거죠. H는 2πr 분의 I인데 자, 이거 I로 이제 놔야 되겠죠.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πr H가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R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0cm 그러니까 0.2m죠. 자기장의 세기는 10A 10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값 결국 12.6이 됩니다. 12.6A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반지름 R미터 권수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ampe어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2πr이죠. 그렇죠? 원주. 그다음에 권수와 전류를 곱한 것.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13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와 전류의 곱에는 비례하고 여기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될 수 있죠. 4번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게 된다. 4번이 맞죠. 14번 자화력을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 파이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평균 길이죠. 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 평균 길이. L분의 NI. 15번 평균 반지름 R미터 환상 솔레노이드에 권수가 Iampe어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기가 H라고 하게 되면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권수 이 식에서 권수 N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N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N은 양쪽에 I분의 2πr 곱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I분의 2πr 이쪽에는 2πr H가 되겠네요. I분의 2πr H.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 평균 길이 10cm 권수 1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인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원래 H는 2πr 분의 NI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2πr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결국에는 평균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평균 길이를 알려준 거예요. 평균 길이를 얼마로 알려주게 되느냐? 지금 10cm라고 알려줬죠. 즉 0.1 분의 권수는 10회이고 전류는 3A. 자, 30 나누기 0.1 그러면 30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17번 비투자율 1인
환상 철심 중의 자장의 세기가 H 암페어 턴퍼 미터였다. 자, 이때 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속 밀도 B는 뮤 투자율과 자기장의 세기 H를 곱한 겁니다.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B 투자율을 곱한 것이죠. 지금 문제는 뮤 S, 즉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 보죠.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10배가 더 강해지니까 당연히 10배가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2번 10배가 더 커진다. 18번 공기 중 자장의 세기가 20A 턴퍼 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작용하는 힘은 F는 하고 M, H. 자, M 자극의 세기가 20, 그 다음에 H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0.16이 되겠죠. 답은 1번. 19번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있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지게 되느냐. 그게 바로 비오사바레의 법칙이죠. 답은 3번. 20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 저랑 같이 했는데 아싸 제곱 기억나세요? 아싸 제곱 아싸 제곱 I 사인 제곱 I 사인 제곱 몇 번? 1번이죠. 그렇죠. 1번. 21번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아트야. 우비를 입으면 아트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 번호가 22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A 턴/퍼 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이라고 하면은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 R은 5분의 F 기자력 이렇게 놓을 수 있죠. 5분의 NI. 그럼 자속 Phi는 어떻게 됩니까? Ph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F가 되죠. 지금 저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력이 5만이죠. 계산하게 되면 10이죠. 그렇죠? 23번.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땡땡하고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 땡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율과 면적분의 길이 L 이렇게 됐어요. 자기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비례, 반비례 1번이 되죠. 24번. 자기 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의 자속이 흐른다. 그렇죠?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 회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자로를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장, 즉 자속이 나오게 되겠죠.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모두 다 여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밖으로 새는 애들도 있다고요. 이 밖으로 새는 애들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누설 자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설 자속.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5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이야?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해요. 그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다. 전동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 발, 좌전, 왼손 법칙이죠. 좌전. 답은 2번. 27번.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 도체가 운동해서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 발전기죠. 오른손 법칙이죠. 27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른손 법칙 도, 자, 기 똑같아요. 기전력의 방향, 전류의 방향. 답 3번. 28번.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전동기 우발 좌전 왼손 법칙 3번. 다음 29번. 다음 중 전자력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전기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힘을 응용한 대표적인 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죠? 발전기예요? 아니요. 전동기죠. 전동기. 그렇죠? 전동기. 30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도, 자, 기전력의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세 번째 손가락이죠. 중지. 31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뜻하는 것은 도체의 방향 혹은 힘의 방향.
2번이죠. 32번 자속 밀도가 2웨버 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에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드디어 이제 계산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항상 자속 밀도 알려주고요. 전류 알려주고요. 길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각도를 알려줍니다. 자, 지금 자속 밀도 얼마라고 했냐면은 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8A라고 했고요. 도체의 길이는 0.5m라고 했고요. 각도는 사인 30도입니다. 사인 30도.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은 4가 됩니다. 33번 자속 밀도가 0.3이고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의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로 놓았다.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아, 똑같아요. F는 BIL 사인 세타라고요. B 자속 밀도 얼마라고 했냐면 0.3이에요. 전류 얼마라고 했냐면 5래요. 길이 2m고요. 그 다음에 6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60이 되겠죠. 자, 이 값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이 되겠네요. 34번 공기 중에 자속 밀도 3 평등 자장 속의 길이 10cm, 0.1m죠. 4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각으로라고 되어 있죠. 직각으로 하게 되면 각도가 얼마입니까? 90이죠. 사인 90이에요. 사인 90 하게 되면 1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N 나오게 될 겁니다. 35번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전자석 3번에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여기다가 전류 계속 집어넣게 되면 자기장의 색이 계속 세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포화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6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3번에 보면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게 된다. 아닙니다. 이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 37번 무한히 긴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의 힘은 무엇인가? 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무슨 힘이 작용하게 되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 힘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는 흡인력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서로 거리가 R이에요. R이 클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게 되죠. 답은 1번이 되죠. 38번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왕복도체라고 하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건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번. 3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두 개가 딱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좋아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흡인력. 다음 40번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힘 F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거리 분의 자, 2I1 그 다음에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자,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5cm 0.05m가 되고요. 그 다음 분의 2 곱하기 전류가 10A예요. 10A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10 곱하기 10 돼 있는 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될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 41번. 2cm의 간격을 가진 두 평행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자, 힘 F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R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2cm 0.02m 분의 2 곱하기 1000이 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이 똑같으니까 1000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0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요거 없애고 공 하나 남죠. 그럼 20 되고 20 나누기 2000 하게 되면은 10 되나요? 이게 10 되나요?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